볼게요. 1번에 3번, 2번에 48,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1, 6번에 2, 7번에 2,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4, 14번에 3분의 11, 15번에 3, 16번에 4, 17번에 3, 18번에 17, 19번에 4, 20번에 1.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난번에 오답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표시되어 있거나 뭐 틀렸다던가 그런 문제 유형별로도 겹치지 않게 좀 모은 거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부터 틀렸던 거 위주로 좀 반복을 하고 수업도 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셨을까요? 괜찮으셨어요? 전 만지면서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왜 똑같이 얘기해? 이제 다시 반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3명 됐어요. 나쁘게 말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걸린 거니까 진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쵸? 신중히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은 존중하고 당연히 근데 정시로 돌리는 거가 이게 너무 험난한 길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한데 정시로 돌려서 그냥 아예 이적 안 하고 정시 공부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리즘 탓에 그런 거 알고리즘이 없나요? 대학생들 길 가다가 수능 몇 점 맞았어요? 이런 거 없나요? 어떤 애가 중앙대 경영이래요. 근데 정시인데 3.111 나왔대요. 중앙대 경영 어때요? 이 정도는 불가능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쉽다는 게 아니고 국어 3, 수학 2 물론 수학 2도 힘든 거긴 한데 그리고 다 사탐으로 돌렸대요. 그래서 사탐 돌리는 거 추천한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앙대 경영 근데 경영이 또 문과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수능이 되게 엄청난 기회인 거 맞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리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뭐 기회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수능이 좀 쉬운 시험도 아니어가지고 수학 2 3개 틀렸다고 하거든요. 국어는 6개 틀렸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는 거랑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다 2개 틀렸대나? 이렇게 전체에서 한 10개 정도 틀려야지 되는 건데 저희 한 과목에서 10개씩 틀리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능이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끝나면 수능 준비는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최저를 생각하시든 정시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진짜 좀 험난한 길이기는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많이 숙고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개인 수업에 오겠다고 일단 한 상태긴 한데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일단 우리는 내신 좀 올려봅시다. 그쵸? 몇 번 같이 해볼까요?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7번이 준거는 AN인데 그쵸? 준건 AN인데 물어본 건 SN이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시그마 잡으시면 됩니다.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 K로 바꿔서 쓸까요? 그러면 여기다 시그마 잡으면 이게 바로 합이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 앞으로 가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4n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은 전체를 n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n 세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샌드위치죠, 그쵸? 이 뒤에는 0으로 수렴을 해버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분의 4죠. 6분의 4. 여기도 6분의 4니까 샌드위치 공식에 의해서 양옆에 애들이 모두 다 3분의 2로 가니까 가운데 놈도 3분의 2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죠. 지금 그래서 2번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쵸? 또 어떤 거 볼까요? 8번이요? 옳은 거를 골라봐라. 그쵸? 좀 이런 거 실천.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수렴하는 수열, 그리고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수렴하는 수열은 좀 예시를 좀 갖고 계시면 발레 같은,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해설을 나중에 드릴 건데 다 발레 써 있어요. 그런데 발레를 그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발레가 그냥 써 있으니까 수렴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발산하는 애들은 뭐 이런 애들, 그쵸?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진동하는 거, 마이너스 1, 0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1이랑 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발레를 찾는 게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A도 수렴, 곱해서도 수렴. 그러면 B가 수렴하냐? 이거는 기억은 되게 쉬운 것도 쉬운 예시죠. 왜냐면 A가 0이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발레. 어떠세요? 이거 되게 쉬운 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니은 이제 사실 맞는 보기는 좀 더 얘기하기가, 왜냐면 틀린 보기는 이게 너무 딱 납득이 돼버리는데, 맞는 보기는 오히려 조금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고 B가 이제 1로 수렴을 하면, B가 1로 수렴하면 A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요거는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데, 뭐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여기 이제 치환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치환해서 푸는 건 저희 처음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치환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C 수열이 0으로 가고, 그리고 B 수열. 근데 B 수열이 뭐예요? B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얘가 지금 C죠. 그럼 B는 이렇게 쓸까요? N자 빼고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B 자리 대신에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C가 지금 0으로 수렴한다고 하니 A가 틀렸나요? 여기 제가 부호 틀렸습니다. 죄송해요. A 플러스 2B를 C로 둔 거죠. 그래서 B는 이렇게, 그쵸? 그래서 B 자리 대신에 얘가 지금 B 자리 대신에 이렇게 이해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렴할 때는 따로따로 리미트를 쓸 수 있어가지고 지금 수렴을 하니까 0으로 수렴해서 이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이제 발레가 없으니까 이렇게 수렴하는지 따로따로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 좀 이해되시나요? 디귿은 이제 샌드위치네요. 이렇게 대조관계가 이렇게 되고,
가운데 수렴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맞는 예도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네 둘 여기서 지금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얘가 지금 가운데 수렴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발레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발산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발산? 그쵸? 발산하는 거 이런 애들 좀 조합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수렴해야 되고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볼래요. 얘 가운데를 만약에 이렇게 얘 수렴해야 발산해요? 발산하죠. 근데 대소가 이래야 돼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 2를 굳이 쓴 이유가 이런 대소 관계 있을 때 큰 놈으로 얘를 좀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좀 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소 관계 맞나요? 대소 관계 그쵸? 커지는 거 맞죠? C에서 A를 빼면 0으로 수렴하는 거 맞나요? 맞죠? 근데 그렇다고 가운데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좀 조합을 해보고 발레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답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 조금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오실 거고 이제 요거는 매 시간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빨리 읽는 표정인데요. 네. 디귿 한번 다시 설명해.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대소관계가 있대요. 대소관계가 있고 이건 문제에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C에서 A 수열을 뺐을 때 0으로 수렴을 한대요. 뺐을 때 0으로 수렴할 때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놈이 반드시 수렴하려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발레는 수렴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걸 예시를 이렇게 찾은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 때문에 제가 n분의 1만 써도 되는데 n분의 2도 항상 썼거든요. 그래서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런 식으로 두면 대소가 만족하는 거죠. 대소 관계를 만족하게 되고 근데 저희는 여기 가운데 발산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대소 때문에 쓴 거고 발산하는 얘 때문에 얘를 지금 어거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발산하는 걸 만들고 싶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대소도 만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얘에서 얘 빼보세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이렇게 발레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만약에 이거 생각할 수 있으면 다 시험 시간에 아 이건 진짜 확실히 알아 이렇게 이런 보기를 보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또 어떤 거 해볼까요? 얘기해보세요. 18번. 18번이요? 자, 문제에 대놓고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열. 그치? 급수 아니고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오늘은 수열이 주로 들어갔는데 이제 좀 섞일 거예요. 1단원, 2단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는 1의 등호가 들어가고 등비 급수에는 수렴 조건에 1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공비가 여기 이 부분 여기가 공비인 거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공비가 돼서 얘 지금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이 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1을 전부 더하면 이거고 자 근데 지금 x가 정수 물어봤거든요. 정수.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일단은 찾아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예요.
2분의 1 같은 거를 계속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하면 점점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앞에가 만약에 0이 되면 0에다는 꼭 2분의 1 아니고 막 100을 계속 곱해요. 그래도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0이 돼버리면 뒤에가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도 0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맨 앞에가 지금 0이 되는 7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답을 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17이 되겠죠. 이거 놓치신 건가요? 맞아요. 또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은 14번은 괜찮으세요? 11번은 괜찮으신가요? 11번?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20번이요? 어, 20번은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첫째랑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넓이가 16파인 1번을 그리고 이 넓이는 16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은 이 첫 번째 원의 4분 원, 이 4분의 1 조각보다 9파이 더 넓은 거. 여기에 4분의 1 해주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다 9파이 더하니까 그 다음 원은 13파이 되겠는데요. 그쵸? 그 다음은 요거에 4분의 1에다가 또 9파이를 더해서 세 번째 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다 이렇게 뭐 구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구하실 필요 없이 점화식을 좀 세워볼게요. 점화식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나요? 저희 다음 단계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하고 있죠? 전 단계에 4분의 1에다가 9파이 더하면 되죠. 전 단계 4분의 1에다가 9파이를 더해서 다음 단계 원을 만들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이런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고 지금 이 넓이를 뭐 S라고 했는데 넓이니까 그냥 똑같아요. 지금 저는 A를 썼어요. 요거고 지금 문제에서 이거를 넓이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넓이로 바꾸면 되죠. 이게 넓이에요. 지금 현재 점화식을 쓰느라고 지금 이렇게 쓴 거고 자 근데 이거하고 지금 이 S든 A든 어디로 수렴한다고 할 때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나 N 플러스 2번째나 모두 다 똑같다는 거 생각나시나요?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데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은 어차피 무한대 가거든요. N번 가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든 마찬가지로 같은 지점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리미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 4분의 알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4분의 3 알파는 8이고 알파는 그래서 1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4분의 1하고 더하고 4분의 1하고 더하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12파이에 한없씩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생각나세요? 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네. 12번이요? 네.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이라고 돼 있고 공비를 구하여라. 그냥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건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안 까먹으셨죠? 자, 등비 수열 일반항 어떻게 되죠? 첫째 항 공비의 n-n 까먹었죠? 합은 잘 바꿨어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 공식은 저희 뭐 수원 어차피 공통과정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일단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분모 여기다 쓸까요? 첫째 항 1입니다. 요렇게 썼고요. 일반항 요건데 첫째 항도 1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어떠신가요? 그쵸? 얘가 8분의 7이래요.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요거. 이렇게 분배해 볼게요. 요거죠. 그러니까 8분의 7인데 또 조건이 공비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공비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쵸? 1보다 작으면은 000 이렇게 돼버리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요? 분모에 더 힘세네 아래 n제곱으로 전체를 다 나눠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가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고 마이너스 1 때문에 부호가 바뀐 거래요. 이렇게 얘가 8분의 7이니까 공비는 8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도 돼요. 다번째 드렸다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영어는 바뀌기로 아, 그래요? 괜찮아요. 수특을 보도록 할게요. 수특 초반에 앞에는 조금 그래도 쉬우니까 조금 풀어보시고요. 제가 레벨 3 거기 기분이라는 질문 있으시면 조금 풀어드릴게요. 앞에는 조금만 해보세요.
지금 좀 괜찮으시죠? 초반에는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다가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또 오셨으니까 오늘 저희 12쪽에 레벨 3는 조금 그 질문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쵸? 괜찮으실까요? 레벨 3 1번 한번 볼게요. A랑 B는 양의 상수라고 돼 있고 N은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fx가 저렇게 문자로 주긴 했는데 어쨌거나 3차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알파 n과 이 fx는 x축과 만나고 이거 x축과의 교점이죠. 그쵸? x 절편. 그리고 이 점에서 극소도 오랜만에 나오네요.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찾으면 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고 보니까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알파 n에다가 극한값을 구했더니 24가 나왔대요. 자, 알파 먼저 한번 좀 조사를 해볼게요. 자, x축과 만난다. 근데 여기서 fx는 x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x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여기서 x가 0이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뭐 꼭 해석에서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0에서 만나는 요거가 알파 n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알파 n은 극한값이 24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나는 거는 지금 x축이랑 여기서 만나는 건 확실한데 이게 알파 n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얘가 0이라고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그쵸? 그래서 좀 문자 많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극한값 구하고 할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많이 해서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이렇게 써봤고요. 자, 여기 근의 공식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알파에는 24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가 되어야지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되면은 음수로 극한값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선택을 해서 2분의 마이너스 AN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N 얘를 알파 N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또 미분을 해봐야겠어요. 미분을 하면 해서 능력을 했고 자, 여기서 또 x를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3분의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이렇게 여기 지점에서 극소를 가질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번에도 아까 알파는 여기 극한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플러스를 선택하는 근거가 됐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선택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선택해야 되나요? 어떻게 알죠? 최고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때 극소니까 더 큰 값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극소는 또 역시 이번에도 양수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도 플러스를 선택해서 이놈을 베타 n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 알파 n에다가 실제 극한값을 구해서 24가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생각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뭐 해야 돼요? 유리화. 그쵸?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 하고 있어요. 알파 n에다가 지금 리미트 잡아서 지금 유리화하는 중에 얘네들이 자리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하고 밑에 곱해줘야죠. 이렇게 되고 위에는 앞에 거 제곱
제곱 이렇게 해주면 지워지죠? 자, 여기서 이제 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1차죠.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필요한 부분을. 1차가 여기도 1차죠. 그래서 읽으면 여기는 지금 n제곱 a제곱인데 여기 a가 제곱이랑 루트가 사실은 부호 같은 거 따져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양수라는 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묶이시면 됩니다. 그냥 a죠. 이해되세요? 또 여기도 그냥 a. 괜찮으신가요? 그쵸? 그 다음 위에도 1차 읽으면은 4b가 돼서 여기는 2a 결국 a분의 b네요. 그쵸? a분의 b가 24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b는 24a 이렇게 놔둘까요? 자, 보류. 자, 그럼 질문을 답을 해야죠. 질문은 베타 n에다 리미트를 붙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이제 리미트 또 잡아볼게요. 이번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리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번에도 유리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3이 있고 얘 지금 유리화하는 중이에요. 플러스 됐고 이제 합차공식해서 위에 쓰면 되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얘 지워져서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에도 1차예요. 1차에 밑줄을 그어보면 여기도 편하게 A로 읽으시면 되죠. A, 2A, 6A 분의 3B가 돼서 2A분의 B가 궁금하대요. 여기다 넣으면 답은 12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번 하나 더 보시고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은 곡선, 2차 곡선 있습니다. 이차함수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미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X좌표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는 거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L,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쓰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접선의 방정식. 자, 근데 A랑 B가 뭐래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래요. 여기서 X축과 만나면 Y에다 0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넘겨서 9를 바꿨어요. 그래서 X는 이렇게 구해서 A점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0 넣으면 Y는 그럼 B 좌표는 0, 이렇게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으시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다 그릴까요? 자, 이 A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다 이렇게 찍어봤고 B점은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근데 C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대충 여기 정도 C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AC, 여기 A예요. A, B, C예요. 요 거리, 요 거리 이렇게 둘이 똑같게 이 C점을 X축 위에 잡아봐라. 지금 이렇게 이해되세요? 맞겠나요? AC, BC가 되도록 X축 위에 잡아봐라. 그리고 C의 X좌표를 AN이라고 했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이제 구하시고 이제 요거여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길이 같다는 거 가지고 AN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A점 그리고 C점은 요거니까 AC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그냥 제곱을 바로 해버릴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요거는 그냥 예제에 빼면 되는 거죠? 제곱하지 말까요? 그냥? 간단해서? 그쵸? 이 거리 구했어요. 예제에 빼면 되죠? 그쵸? 그리고 BC, 요 거리는 이제 루트를 써야겠네요. 얘는 둘 사이의 거리. 빼서 제곱 그리고 빼서 제곱 이렇게 맞을까요? 어차피 제곱 표현은요. 자, 제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나요? AN은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이용하면 되고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이 궁금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외접원 있죠? 바깥에 이 원의 반지름 뭐 생각나세요? 반지름 소리 나오니까 사인 법칙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쵸?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볼 건데 근데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떤 문제냐면 각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각을 조금 표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그냥 여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를 세타로 나갔고요. 그럼 여기 각은 너무 그림 작은가요? 여기 각은 180에서 세타 빼서 2로 나누면 되죠.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볼게요. 사인 요거분의 이거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죠. 사인 2분의 요거 분의 사인 요거 분의 여기 이 길이 AC 길이 아까 구했는데 AC 길이 요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이용해도 되는데 얘가 루트 없고 간단해가지고 얘랑 마주보는 각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길이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 있고 얘가 반지름이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각과 변은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얘를 간단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각변은 이게 90도네요. 90도.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고 이건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자, 그럼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표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사인 요거 하면 되겠네요. 요거 분의 요거 그쵸? 이렇게 이것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이거 분의 이거를 하면 되고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하네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인 세타분의 하나 더 써볼게요. 사인 여기 각도 사인 세타분의 이것도 해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는 요거랑 요거 A랑 B죠. A, B는 둘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 여기가 지금 세타거든요. 요거분의 요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가 나온가요? 이거는 사인 세타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거든요. AC분의 요거 AC는 지금 요거죠. 이거분의 얘가 이거분의 이 길이가 뭐예요? 3m제곱. 이것도 괜찮죠? 이해되세요? 그쵸? 해서 제가 지금 여기 각이 절반이라서 조금 여기서 또 얘를 또 구해야 되는 근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절반이라서 그냥 이쪽으로 갔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반지름 표현해 볼게요. 반지름은 얘를 이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2로 나눠서 분모 지금 이렇게 2배 된 거예요. 되고 위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AN 자리에다 얘를 또 한 번 더 넣어가지고 변분수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조금 더 계산 남았는데 지금 과정은 맞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졸리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습실에 있는 학생을 보내야 돼가지고 일단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업데이트 할게요.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